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의 이주기 제사는 단순한 추모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이사님은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한 대주주였고 경영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사망 이후 그 주식은 전적으로 부인, 사모님에게 상속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사님의 부인을 예우하기 위해 나를 대표로 보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정장을 차려입고 이사님의 자택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2층 양옥집이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깔끔하게 손질된 넓은 정원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사님이 생전에 이 집을 자랑스러워했을 법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현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바닥에 깔린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벽에 걸린 예술품들에 잠시 압도당했다. 집안 곳곳에서 이사님 부부의 부와 지위가 느껴졌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어느 곳에서나 격식을 차린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은 후 안내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몇몇 부유층 부인들과 유한마담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사님 부부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모님은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절을 올리고 그녀의 인도를 받아 상 앞에 앉았다. 차려진 제사상에는 이사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어 몇 잔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와 사모님이 홀로 견디고 있는 외로움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사님은 생전에 회사를 이끌며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회사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그가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종 술과 유흥에 빠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은 자주 들려왔다. 그의 이러한 생활이 회사에 미친 영향은 물론이고 가정 내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땠을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날 사모님을 보며 나는 그런 이사님이 과연 어떤 남편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사님은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은 바로 이사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사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현실을 견디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나의 마음을 어딘가 모르게 아프게 했다. 제사가 끝나고 사모님은 조용히 손님들을 배웅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그녀의 고독한 눈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적인 회사 업무에 집중하던 중 나는 회사 선물용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백화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그날, 나는 단순히 회사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을 뿐이었다. 쇼핑몰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하며 티켓을 구입한 후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물용 티켓을 손에 쥔 채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은 상태였다. 그레이 컬러의 비즈니스 정장에 실크 블라우스를 매치한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날씬한 몸매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흑단처럼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검정색 스타킹이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 여인이 바로 며칠 전 이사님의 이주기 제사에서 만났던 사모님임을 알아차렸다. 어머, 정 대리님.
그녀는 나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소복을 입고 있던 며칠 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이었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 대리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의 대화는 잠시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백화점에 온 목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고 나는 회사 선물용 티켓을 구입하러 왔다는 말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겪었을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사님의 부인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속에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려는 듯 주차장에서 또 한 번의 만남을 허락했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오던 중 나는 출입구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모님, 나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내 쪽을 바라보았다. 정 대리님, 아직 안 가셨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그녀를 태우고 우리는 강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틈틈이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힐끗힐끗 보았다. 그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낮의 강렬한 햇빛이 부드럽게 차창을 통해 스며들면서 더욱 돋보였다. 시원하게 자리 잡은 쌍꺼풀은 그녀의 눈을 더욱 크고 선명하게 만들었고 짙은 아이라인이 그 매력을 배가시켰다. 코끝은 오똑하게 솟아있었고 길게 내려오는 생머리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도톰했고 매끄럽고 윤기나는 피부는 어디에서도 흠잡을 데 없었다. 그레이 톤의 비즈니스 정장은 그녀의 슬림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아래로 드러나는 검정색 스타킹에 감싸인 다리는 길고 곧았으며 빨간색 힐이 그녀의 발끝에 우아하게 매치되어 있었다. 차의 움직임에 따라 살짝 흔들리는 다리,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얇은 손목은 그녀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내가 가끔씩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 시선을 받아주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지만 그 속에는 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녀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사님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짧은 순간에조차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도 강하게 느껴졌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순한 누군가의 부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나에게는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근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나는 그녀의 쇼핑백을 들어 거실로 들어섰다. 집안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오늘 밤의 분위기는 제사 때와는 사뭇 달랐고 오히려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 대리님, 잠깐만요.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사모님은 부드럽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나는 무심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옷자락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문득 그녀가 들어간 방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방 안에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고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사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모님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미니 슬립을 입고 있었고 얇은 소재가 그녀의 매끄러운 몸매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조명이 그녀의 피부에 은은하게 닿아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모님은 천천히 스타킹을 벗기 위해 한쪽 다리를 화장대 위에 올렸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다리는 길고 매끄러웠으며 탄탄한 허벅지와 섬세한 발목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타킹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매끄러운 피부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섬세하면서도 관능적이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스타킹을 완전히 벗어낸 후 사모님은 슬립의 얇은 끈을 살짝 고쳐 매더니 위에서부터 슬립을 천천히 벗어 올렸다. 슬립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그녀의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드러났다. 먼저 드러난 가슴은 풍만하고 탄력 있었으며 부드럽게 솟아올라 있었다. 슬립이 허리선을 지나 엉덩이로 내려가자 그녀의 가늘고 매끈한 허리가 나타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엉덩이는 둥글고 탄력 있게 올라가 있었다. 그녀의 몸매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이 돋보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곡선을 자랑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하나하나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드러나며 내 시선은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와 탄력 있는 곡선에 고정되었고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깊은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새로운 옷차림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 대리님, 과일을 좀 깎아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과일을 깎아 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녀의 몸매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몸을 살짝 숙여 과일을 집어 올릴 때마다 홈웨어 속에서 드러나는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매혹적인 곡선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님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녀의 고독과 외로움이 어떠했을지 상상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는 점점 더 강한 성적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자극했고 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느꼈다. 사모님이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무심코 그녀의 몸에 시선을 두고 말았다. 그녀가 소반을 내려놓으며 몸을 살짝 수그리자 그녀의 풍만한 가슴에 매력적인 선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놓쳐 바지 위로 쏟고 말았다. 어머, 그녀는 놀라며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 행주를 가져왔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바지를 닦으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손을 움직였다. 그녀가 내 바지에 쏟아진 음료를 닦아내던 중 그녀의 손이 나의 물건 위에 닿았고 그 순간 나는 더욱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도 부드러웠고 그 감촉에 내 마음은 흔들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사모님.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내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사모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뿌리쳤다. 그녀는 급히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입술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냉장고를 닫고 돌아섰다. 정 대리님 정말 나를 원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갈등과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내게 묘한 기대감을 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사모님 정말로 원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한 번만이에요. 그녀는 나에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입술을 맞추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나를 받아들이며 내 입술에 응답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와 떨림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해방시키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며 그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았다.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모님은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대리님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내가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과 찬사를 늘어놓았다. 어머, 또 이렇게 커졌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를 더욱 끌어안았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그날 밤부터 깨지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격렬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사모님과 나는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나의 모든 감각을 일깨웠다. 우리는 마주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했다. 사모님은 더 이상 이사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우리는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찬 채 끝없이 서로를 탐닉했다. 그녀의 몸은 나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부드럽게 떨렸고 나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녀의 몸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 그녀는 더욱 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과 몸짓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세상에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마침내 우리는 지쳐서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나는 그녀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몸은 내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깨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미소는 어젯밤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사모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제의 망설임이나 혼란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나를 받아들였고 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녀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 속에서 깊은 사랑과 위로를 찾았다. 이렇게 사모님과 저는 서로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찾으며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느꼈고 그녀 또한 저와 함께하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고도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았고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끝없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요즘 풀 곳이 생겨서 굉장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만 지내서 되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 집, 일, 집. 반복이라 지겹기도 하고 한참 벚꽃이 필 때라 남들은 다들 벚꽃 구경도 가고 커플들끼리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랑 오랜만에 술 약속을 잡았어요. 계속 야근에 힘들었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시고 죽자라는 기분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남들은 이 좋은 날 다들 벚꽃 구경이며 데이트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야근해. 여자인 친구랑 술이나 진탕 먹고 있으니. 야, 나라도 술 마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외롭다, 외로워. 남자랑 못한 지도 2년이나 됐어. 다들 데이트하느라 신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만 하니까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 야, 2년은 심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요. 외롭다고.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외로운 중생을 위해 내가 알려줘야겠구만. 뭔데? 얼른 알려줘봐. 내가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아는 언니가 너 가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마사지 잡을 추천해줬는데 대박이야. 뭐야, 외롭다는데 뭔 마사지? 장난하냐?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니까. 너 가면 완전 뿅 갈걸?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뿅 가긴 뭘 뿅 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진짜 대박이라니까. 뭐 어떻길래 그래? 아니,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샵 소개는 뭐람? 너 내일 연차라고 했지? 꼭 가라. 예약제니까 꼭 예약하고 가. 예약 다 차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아?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길래?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참나. 불법 안마소 뭐 그런 거냐? 가보면 알아. 내가 연락처 카톡 보내놓을게. 친구랑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니 예약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이길래 그런가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친구한테도 예약 다 차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나 된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 많아야 5-6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출근해서 팀장님한테 반차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했으니까 반차 하나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서 반차를 쓰고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쉬다가 갔어요.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니 남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려준 대로 탈의실에 와서 보니 속옷도 탈의를 하고 가운 하나를 걸치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데스크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지만 마사지는 여자분이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탈의 후 가운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아로마 향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벌써부터 심신이 안정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 베드에 누우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내에 따라 누웠어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손에 힘이 다르니 더 잘하시려나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요. 어깨부터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남자의 손길이 닿으니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미영이 소개로 왔는데 S코스가 좋다고 하던데 S코스로 받을게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싱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슴 위쪽뿐 아니라 가운 안쪽까지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림프를 풀어줘야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이 안쪽까지도 풀어줘야 해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로마 향 때문인지 노곤노곤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뭉쳐있는 곳을 어쩜 이리 잘 찾는 건지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약이 다 찰만하네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속옷 라인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흥분이 되고 그랬어요. 자꾸 자극을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남자랑 인연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히 미치죠.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S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곳 깊숙이까지 현란한 손기술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게 S코스라는 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스러울 틈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 다 잊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마사지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S코스를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조금만 더, 저도 모르게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요. 빠르게 마무리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나왔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마주하니 뒤늦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와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다? 이건 진짜 천국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대박. 나 여기 되게 자주 올 것 같아. 역시 너 엄청 만족해할 줄 알았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한두 푼도 아니고. 정신 차려. 아주 잠깐씩만 즐기고 얼른 남자친구나 만들으라고. 야,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야. 이런 경험 처음 해봐. 그치? 나도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 완전 뿅 같잖아. 친구랑 한참을 전화했고 집에 와서 완전 푹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또 예약을 해야 될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분께 예약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마사지샵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분간 못 사귈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매번 갈 때마다 천국을 선물해주니
미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주부인데 저의 요즘 연애사를 비밀스레 털어볼까 하고 이 글을 씁니다. 요새 제가 살을 뺄 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에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꽤 괜찮은 외모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아저씨 하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굳이 아저씨라 할 것도 없고 60대 후반 영감님이죠. 저보다 너댓 살 많고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산에서 낯선 사람이 말 거는 게 조금 어색해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받아줬는데 하루 이틀 산에 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서로 얼굴이 익으니 가져온 간식도 꺼내서 나눠 먹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하산길에 산 아래 식당에서 토종닭을 시켜 먹으며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며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들도 풀어놓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는 인근 대학가 앞에 있어서 주로 젊은 층들이 월세방을 구하러 많이 들르는 상황이었지요. 별 탈 없이 수입도 꾸준히 나오고 주인이 같이 살지 않는 원룸 방들의 자잘한 고장이나 수리를 전적으로 관리해주며 건물주에게 월급조로 받는 돈들도 제법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부동산 직원들과 사무 보는 아가씨한테 맡기고 자신은 운동한단 핑계로 여기저기 나다니고 있더군요. 저와 그는 이야기가 아주 잘 통했고 서로 세상 새파다 겪고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알맹이 마음만 남아서 그런지 서로 부족함 없이 상대를 잘 배려해주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산에서 내려와서 얼큰하게 술을 한 잔 한 어느 저녁 그는 일어서려는 찰나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조금만 더 같이 있다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였지요. 저도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그러자고 조용히 속상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외곽지 모텔을 향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와보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런 곳에 와보았지요. 아내가 아닌 여자와 자주 그런 사랑을 맺어왔던 것인지 그는 침대 매너가 아주 좋았고 배려심도 아주 깊었어요. 이전보다 더 서로를 알아갔다는 생각에 친구 이상의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들었고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살아온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두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처음으로 낯선 곳에서 그러고 나니 한 며칠은 남편 얼굴 보기가 민망하더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 즈음에 뭔가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침대에서도 시큰둥하고 알콩달콩한 것은 신혼 때나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는 돌아눕기 일쑤였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유달리 살갑게 굴지 뭡니까? 왜 그런 거 하고 물어보니 TV를 보니까 우리 나이대에 서로 배려를 안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없단 말을 들었다더군요. 그러니 다 늙어서 마누라한테 구박 안 받으려면 평소에 마누라 비위도 잘 맞춰주고 그래야겠구나 싶어서 마음가짐을 바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지껏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온갖 서비스를 하며 저를 여자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답니다. 더구나 남편이 요새 그저 소일 삼아 문화센터에 가서 강의도 듣고 그러는 동안 저는 여전히 산을 열심히 오르며 낯선 남자와 모텔도 드나들고 있었다 싶어서 더 그랬지요. 이제 제가 산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하고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 아니게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남자와 하산하다가 조금 어둑한 무렵 컴컴한 바위 아래 같은 곳이 눈에 띄면 그 틈으로 들어가 앉았다. 쉬면서 남자와 저는 꼭 처녀 총각이라도 되는 듯이 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한테 받아보지 못한 황홀함을 나이 다 늙어서 외간 남자한테 받는다 생각하니 조금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복이다 하는 생각마저도 들더군요. 더구나 성이란 것이 그저 젊은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어도 오롯이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라 생각하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갔던 것이지요. 그런 한편으로는 남편한테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에게도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사왔던지 노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며
밤에 쓰는 이상야릇한 기구들을 사가지고 왔고 저는 망측하다며 벽장 안에다 꽁꽁 숨겨놓고는 열쇠로 잠가 놓았지요. 그렇지만 최근에 남편의 일상이 달라진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생활 가치관도 점점 젊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는 저의 발길도 점점 신나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인가는 그 남자와 멀리시 외곽지로 단 둘이 비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샤워를 하면서 저는 처녀적에 못해본 것을 이제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볼이 발그레해진 채로 거울 속에 저의 몸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체가 점점 처져가고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이날을 위해서 얼마 전에 사다 놓은 살랑살랑한 블라우스를 꼭 입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의 엉덩이 살이 두툼하고 좋다며 산을 오를 때마다 철썩하고 찰지게 제 엉덩이를 쳐대던 것이 떠올라서 엉덩이가 섹시하게 강조되는 습한 재질의 편한 바지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기차를 타고 낯설고 한적한 도시로 가서 한 이틀을 보내다 왔지요. 물론 남편한테는 여학교 친구들끼리 관광을 간다고 속인 상태였고요. 아직 철 잃은 관광지의 숙박업소에서 남자와 저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올랐을 때는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 좋아서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며 힘차게 껴안았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은밀한 비밀을 품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근엄한 각성을 했던 것인지 아주 밝은 얼굴로 이제는 저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경건한 다짐을 했습니다. 젊어서 제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것도 미안하다며 그 바람기 덕분에 가정이 풍파가 나고 아이들이 탈선도 하고 그랬던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바람만 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게요. 남편은 여러 번 사업을 말아먹어서 제가 그 빚 감당하느라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나마 연금 조금이랑 아이들이 주는 돈 조금으로 우리 두 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편에게만 매달려 살던 제가 요즘 생각지도 못하게 슬슬 바람에 발동이 걸렸나 싶어서 나름으로 겁이 조금 납니다. 젊어서 떠돌던 남편 마음도 살짝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저 애들 건사하고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지내던 제가 늦바람에 이러고 다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낯선 남자와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을 흉보고 비웃었는데 제가 그리 될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산에서 만난 그 남자가 내 남편인 듯 싶기도 하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살림을 살아주고 싶을 때도 있으니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지지 뭡니까? 그런데 아직은 한창 재미있고 서로 애틋하기만 한데 헤어지기도 그렇고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나이 먹어도 여자는 여자인가 봅니다. 이 사랑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25살 평범한 대학생 김현철입니다. 적어도 2달 전까지는 그랬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3살 터울의 누나. 이렇게 단란한 내 가족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누나 은수는 저에게 그냥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제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누나를 향한 제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뻐졌다는 칭찬에 얼굴을 붉히는 누나, 우연히 스친 손길에 느껴지는 묘한 설렘. 처음에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남매끼리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이 터져 죽겠는데 말해야 좀 살 것 같아서요. 우리 집이 좀 그래요. 엄마, 아빠는 주말만 되면 꼭 나가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라 저랑 누나랑 둘이서 뒹굴거리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진짜 이쁘긴 정말 이뻐요. 솔직히 제 친구 놈들은 다 우리 누나 몰래 침 흘리고 그래요. 저도 가끔씩 제가 내 누나가 아니라 여친이었으면 하는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남자가 뭔들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도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나가시고 저는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나갔죠. 참고로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매는 아닙니다. 암튼 데이트 신나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 친구라는 여자애가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섹시한 스타일. 솔직히 좀 쫄았어요. 우리 누나랑은 또 다른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여자의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묘한 미소를 짓는데, 아, 진짜 뭔가 좀 쎄한 느낌? 그러더니 누나한테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데 누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궁금했죠. 뭔 얘기를 저렇게 수상하게 하는 건지. 근데 뭐 제가 끼어들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할 일 하려고 했죠. 아, 맞다. 제가 그날 친구놈한테 디카를 빌렸거든요. 데이트하면서 사진 좀 찍으려고.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아, 진짜. 제가 누나한테 디카 자랑하면서 누나 사진 찍어줄게 그랬죠. 근데 누나가 시큰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그 옷 입고 찍자. 응? 하면서 졸랐죠. 그 옷이 뭐냐면, 아, 이거 말해야 하나 누나는 알았어. 친구 가면 다시 얘기하자 하며 말을 끊었고, 잠시 후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10분쯤 지나서 누나가 내 방으로 왔어요. 그때 아까 말한 그 옷 있잖아요. 암튼 좀 야한 옷이었어요. 짧은 스커트에 앞쪽이 훅 파인 티셔츠. 누나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누나가 그 옷 입고 나오는 순간 저 진짜 숨 멎는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 우리 누나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게 누나 사진 찍어주면서 온갖 포즈 다 시켰죠. 다리 꼬고 앉아보라고도 하고 허리 숙여보라고도 하고 아,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누나는 또 순순히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날뛰죠. 아, 진짜 사진 찍고 나서 누나랑 같이 낮잠을 잤는데 그때 제가 진짜 이거 말해야 하나. 아, 모르겠다. 말해버리자. 제가 그때 몽정 비슷한 걸 했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근데 더 미치겠는 건 그 다음이에요. 누나가 깼는데 제가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던 모습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똘똘이가 똘똘하게 성인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누나가 제 옆에서 일어나려다가 잘못해서 제 똘똘이를 만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잠결에 느끼고 있었어요. 누나 손이 제 허벅지 위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저희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미칠 것 같았죠. 숨도 못 쉬겠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근데 누나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누나 손이 위에서 처음에는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누나 손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저는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 누나가 갑자기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누나가 나간 방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죠. 대체 뭐였지? 누나는 왜 그랬던 거지? 나한테 화났나? 아니면 설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다가 용기를 내서 누나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나,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노크하려는데 누나가 방문을 열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왜? 그게 누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누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누나 방에 들어가자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아까 전의 일 때문인지 서로 어색하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죠. 누나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누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나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철아. 응. 나 너 좋아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누나가 나를 좋아한다고? 무슨 겨우 입을 땐 제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누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좋아해. 연철아.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를 좋아하게 됐어. 누나의 고백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나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들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어요. 누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알아. 우리는 남매잖아. 안 되는 거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좋아하게 되는 걸.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남매인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누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누나를 품에 안았어요. 울지 마. 누나, 제 품에 안겨오는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나의 떨리는 숨결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누나를 안고 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처럼.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요? 누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 말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남매였고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죠. 미안해. 누나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제가 아닌 현실에 대한 사과였죠. 저는 그런 누나가 안쓰러웠어요. 누나 잘못 아니야. 저는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누나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누나가 조금 진정했을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응,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도 누나 좋아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침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누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연철아, 알아. 안 되는 거라는 거. 저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누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 제 고백에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솔직해지자. 누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차가웠던 누나의 손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저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희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누나의 눈은 여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이젠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누나, 다 괜찮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에게 기대기로 했어요. 사랑해. 연철아. 누나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을 뿐이었죠. 저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저희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반복되는 일상과 끝없는 시험 준비에 지친 나는 드디어 수능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비로소 고생했던 지난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고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에 매일이 즐거웠다. 그런데 내 삶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지방 발령을 받으신 것이다. 아버지는 구미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당연히 우리 가족도 이사를 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만 했다. 부모님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셨고 결국 나는 친척집에서 통학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친척집은 큰 집이었다. 숙부와 숙모가 살고 계셨는데 숙모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큰딸이 가끔 돌봐주러 오는 상황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그곳에 맡기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셨다. 특히 아버지는 숙부에게 부담을 줄까봐 망설이셨지만 다른 친척 중 마땅히 나를 받아줄 곳이 없었다. 이러던 중 어머니가 대안을 제시하셨다. 영순의 집에 하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자며 영순의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문의하기로 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며 마음을 졸였다. 제발 영순의 집에 하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론은 영수 엄마도 오케이 하셨다. 나와 영수는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하던 단짝 친구였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줄줄이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재수를 준비하던 중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어 마음이 복잡해진 영수는 재수 생활을 몇 달 건성으로 하더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며 군 입대를 택했다. 아줌마는 그런 영수를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군에 보내고 나는 혼자서 영수방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희망찬 대학 신입생 생활을 친구 집에서 아줌마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여러모로 즐거운 나날이었다. 영수의 어머니는 동네에서 국물 떡볶이로 꽤나 유명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다. 영수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난 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조그마한 분식집은 저렴하고 매콤달콤한 국물 떡볶이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차 번창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지 아줌마는 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 특히 에어로빅을 다니며 건강한 몸매를 유지했고 종종 그녀가 레깅스를 입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쳐다보며 나도 모르게 심쿵하면서 살짝 설레었다. 운동복 차림의 그녀는 웬만한 20대 여성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건강한 몸매를 자랑했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외모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그녀의 부탁으로 난 주말마다 분식집에서 알바를 했다. 어느 날 가게에서 튀김가루 박스를 옮기다가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다. 아, 영수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 많이 다쳤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내 발목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안마해주기 시작했다. 아프겠다. 이리로 와서 앉아봐. 아니, 괜찮아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만히 있어봐. 아줌마가 한번 볼게. 그녀가 갑자기 내 양말을 벗기더니 발목을 이리저리 만져본다. 어느 쪽이 아프니? 좀 전에는 아팠는데 이젠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아줌마가 얼음찜질이라도 좀 해줄 테니. 이후 그녀가 정성스레 얼음찜질을 해주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며 뛰기 시작을 한 것이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 같은 존재로만 생각했던 그녀의 손길이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창식아, 지금 집에 좀 일찍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안방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내가 좀 봐줘야겠는데. 나는 그녀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다. 공유기가 고장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공유기를 새로 설치하는 작업은 금방 끝났지만 영수 엄마는 컴퓨터가 느려졌다며 좀 더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손보며 시간을 보냈고 작업 도중 아줌마가 4050 솔로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그녀의 닉네임을 외우며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가입한 카페를 찾아 가입했다. 카페는 친목 도모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외로운 사람들이 만남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혹시나 한마음으로 그녀의 닉네임을 찾아 쪽지를 보냈다. 닉네임에는 사는 동네와 나이가 함께 적혀 있어 수작 부리기가 참 좋았다.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에 사시네요. 반가워서 쪽지 보냅니다. 앞으로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그러세요. 저도 친구가 필요했는데 같은 동네라니 더 반갑네요. 다음엔 채팅으로 대화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시죠. 짧은 답장이었지만 성공을 예감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카페에 접속하기를 기다렸다. 밤 10시쯤 드디어 그녀가 접속하자 채팅 신청을 하였다. 혹시 낮에 쪽지 보냈던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그분? 맞아요. 이렇게 또 만나니 반갑네요. 저도요. 요즘 너무 적적해서 자주 와요. 요즘 왜 적적하세요? 하나뿐인 아들이 군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네요. 그렇군요. 사람 때문에 적적한 건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건데. 그럼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나? 호. 애인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엔조이도 좋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덜 허전하죠. 네? 저 아무나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데 너무 신중하면 못 만난다고요.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나이를 속여가며 그녀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워 보였고 그 외로움을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영숙 씨, 저랑 한번 사귀어 볼래요? 어머나, 아직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겨요? 랜선 연애 한번 해보자고요. 랜선 연애, 그게 뭐예요? 채팅으로 소통하며 사이버 공간에서만 하는 연애예요. 호호,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재밌긴 하겠네요. 그쵸, 뭔가 신선하죠. 서로 부담도 없고.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은 거절하지 못했다. 에이, 난 나이가 너무 많고 돌싱인데 그쪽이 너무 손해잖아요. 나이는 상관없죠. 우리 사이였어요? 그리고 랜선 연애인데 상관없죠. 그렇게 둘은 랜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기 알고 부르고 그녀는 나를 서방님이라 애정 표현했고 그녀도 점점 마음을 열었다. 이후 매일같이 쪽지를 주고받으며 저녁마다 채팅을 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나 서방님 보고 싶어. 나도 자기 보고 싶어. 근데 우리 보고 한쪽에서 실망하면 어떡해? 난 절대 서방님 보고 실망 안 할 자신 있는데. 정말 자신 있어? 응. 난 자기가 나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인데.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이제 서방님 없으면 안 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석 달간 채팅을 하며 우리 서로 많은 정이 쌓인 상태였다. 매일 우린 사랑해. 보고 싶어. 심지어 랜선이지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드디어 둘은 만나기로 했다. 서로 얼굴 보고 절대 실망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말이다. 약속 장소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잠시 후 영수 엄마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서방님, 어디 있어? 나 방금 도착했는데. 자기야. 뒤 돌아봐.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 너였니? 나는 일부러 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줌마였어요? 우리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저도 이 순간이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지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깐 자기도 받아들여. 서방님 말 잘 듣기고 했지? 그녀는 당황했지만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정말 괜찮겠어? 후회 안 해. 응. 난 절대 후회 안 해. 그리고 널 사랑해. 그래. 우리 서방님. 나도 사랑해. 우리 술 마시러 가자. 어때? 이 상황에선 밥보단 술이지. 둘은 근처 호프집으로 갔다. 그녀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근데 왜 거짓말했어?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대화하다 보니 나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사과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 순수한 자백에 마음이 풀렸는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것 또한 인연이겠지. 이제 랜선 연애 아니고 진짜 연애하는 거다. 영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창씨가 내 마음 정말 고맙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가까워져도 될까? 저는 아줌마가 좋고 아줌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줌마 옆에 있고 싶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둘은 결국 서로에게 이끌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영숙과 나는 술집을 나와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며 걸었다. 가로등 아래 들이운 그녀의 실루엣은 묘하게도 그날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다. 술 기운이 남아있는 나는 괜스레 용기가 생겨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놓지 않았다. 정말이지. 너랑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살짝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나 서방님만 믿는다. 그 말에 내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서방님 말 잘 들을게. 그녀는 감동한 듯 나를 꼭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로. 나도 너만 믿고 갈게.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불확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고 그날 밤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 나이 차는 무려 23살. 처음엔 이 나이 차이를 실감조차 못할 만큼 그녀와 나는 잘 통했다. 영숙은 단순히 영수의 엄마가 아니라 내가 알던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내게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나를 어린아이로 대하기보다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단순한 친구의 엄마로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현실로 옮겨갔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 3개월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숙은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했다. 창식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진 채로 겨우 물었다. 왜요? 저 이제 아줌마 없으면 안 돼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너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수에게 너무 미안해져. 그리고 넌 언젠가 너와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야지. 곧 영수도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그 전에 우리도 끝내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그녀를 사랑한다 해도 친구인 영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도 힘들었다. 알겠어요, 아줌마. 하지만 전 정말로 아줌마를 사랑했어요. 내가 어렵게 꺼낸 말에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도 내가 참 소중해. 하지만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넌 앞으로 멋진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내 위치로 돌아갈게. 그렇게 우리는 작별을 고했다. 이별 후 천몇 달은 지옥 같았다. 매일 그녀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던 밤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강력한 약이었다. 조금씩 그녀와의 추억은 아픈 상처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며 일상에 집중하려 했었다. 영수는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와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침묵했고 영숙 역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우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운명처럼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나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녀는 내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영숙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청춘의 설렘을 느꼈고 더불어 영숙과의 경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깨달았다. 영숙 역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같은 봉사단체에서 한 남자를 만나 행복한 재혼을 했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첫사랑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성장통이다. 영숙과의 관계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사랑의 깊이와 책임감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는 그 추억을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다. 영숙. 그녀는 내게 첫사랑의 아픔과 동시에 가장 따뜻한 기억을 선물한 사람이었다.